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구에서 상대를 속이고 공간을 공략하는 전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피구는 단순히 공을 던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농구나 축구처럼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공간을 만들고 팀원과 협력해야만 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배우게 될 피구 전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상대의 시선을 흔드는 페인트 동작을 통해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둘째, 순간적으로 생기는 빈 공간을 정확하게 찾아 공격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셋째, 팀원과 함께 움직이며 패스와 포지셔닝으로 공격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술을 익히게 되면 단순히 공을 던지는 피구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스스로 만들고 조종하는 전략적인 피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의 준비물은 피구공, 박스, 라바콘입니다.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지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챌린지에서는 사이드 어택 챌린지를 통해 패스를 받고 사이드로 빠르게 이동해 흐름을 끊지 않고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사이드 공격 전술을 통해 수비 대형을 무너뜨리는 실전 감각이 향상될 거예요. 개인 챌린지를 모두 성공했다면 이제 팀 챌린지 시간입니다. 먼저 V패스 챌린지를 통해 외야 공격수가 2명일 때 V자 모양으로 패스를 연결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쇄도잉 사이드 어택 활동을 통해 측면 수비수의 시야 밖에 숨어 있다가 패스 타이밍에 맞춰 순식간에 사이드를 제압하는 기술을 배워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엠패스 챌린지 활동을 통해 내 외야에 다양한 공격 전술을 만들고 상황에 맞는 공격을 구사하는 방법에 대해 익힐 거예요. 필수 기술 익히기 시간에는 우리 팀만의 포지션을 정하여 공격 대형을 구성하고 팀원과의 움직임을 미리 약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이유와 포지션별 이동 방법에 대해 배울 거예요. 마지막 경기 활동에서는 공격의 흐름을 끊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가는 무조건 공격 피구 게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팀원과 함께 약속된 움직임을 수행하여 빠르고 강한 공격 전개를 이어가고 상대팀 전원을 아웃시키는 경기예요. 이 모든 활동을 마치면 공격 대형을 유지하면서 빈자리를 메우고 대형을 변화시키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가 끝났다면 맞추고 피하는 순간 스릴이 터지는 피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출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몸부터 가볍게 풀어볼게요. 피구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몸의 반응 속도와 순발력을 먼저 깨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몸풀기 운동은 피구공 가져오기예요. 먼저 가로 세로의 길이가 10m인 내야의 네 모서리마다 박스를 하나씩 두고 정중앙에는 피구공 10개를 놓습니다. 선생님의 휘슬 신호가 울리면 제한시간 2분 동안 최대한 많은 공을 자신의 박스로 모아오면 됩니다. 초반에는 중앙에 있는 공을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친구들의 박스에서 공을 슬쩍 가져오는 전략도 가능해요. 게임이 끝나고 나면 도우미가 각 박스의 공 개수를 세어 순위를 매기고 공이 가장 적은 2명은 중앙에서 버피 테스트나 스쿼트 같은 보강 운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역할을 바꿔 한 번 더 진행하면서 체력과 순발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다음은 개인 챌린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볼 사이드 어택 챌린지는 피구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공격 전술인 사이드 공격을 실전처럼 연습해보는 활동입니다. 외야에서 패스를 받자마자 한쪽 사이드로 빠르게 이동해 흐름을 끊지 않고 목표물을 맞히는 것이 핵심이에요. 진행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외야 중앙에서 시작해 도우미에게 패스를 받습니다. 공을 받는 순간 바로 한쪽 사이드로 이동합니다. 목표물을 향해 이동한 다음 공을 던지고 다시 외야 중앙으로 돌아와 반대편도 같은 방식으로 도전합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목표물을 명중하면 성공입니다. 3초 이내에 양쪽 목표물을 모두 명중시키면 미션 성공!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동할 때는 내야 모서리를 밟아 오버라인 파울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너무 크게 돌아 사이드로 이동하면 동선이 길어져 공격 타이밍이 지연됩니다. 최대한 동선을 줄이면서 내야 모서리를 밟지 않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패스를 받은 뒤 3초 안에 공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해요. 공격 타이밍이 늦어지면 실전 감각이 떨어집니다. 목표물의 크기를 조절해 난이도를 바꾸거나 양쪽을 모두 맞히기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해 친구들과 스피드 챌린지로 응용할 수도 있어요. 이번 활동의 가장 중요한 건
공격 흐름을 끊지 않는 타이밍이에요. 패스를 받는 순간 바로 사이드로 전환하고 스텝을 최소화해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멈칫하면 공격 타이밍이 늦어지고 사이드 어택의 위력이 크게 떨어져요. 수비수들이 정면에 시선이 쏠린 순간을 이용해 빠르게 사이드를 공략해보세요. 목표를 조준할 때는 무릎 아래를 타겟으로 삼아 강력한 불꽃슛을 던져보세요. 사이드로 이동할 때 잔스텝이 많아지면 공격 타이밍이 늦어지고 측면 수비수가 대응할 시간이 늘어나 공격 성공률이 떨어져요. 5스텝 이내로 최소화하세요. 그럼 미션 시작! 미션 성공입니다. 지금부터는 팀으로 도전하는 V패스 챌린지입니다. 외야 공격수가 2명일 때 사용하는 대표 전술로 공의 흐름이 V자 모양으로 이어지고 상대 수비를 좌우로 흔드는 공격 전략입니다. 이번 미션의 핵심은 내야 1명과 외야 2명이 빠르고 정확하게 패스를 이어가며 흐름을 끊지 않는 것이에요. 패스가 조금만 흔들려도 공격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정확도와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3인 1팀으로 팀을 구성하고 내야 1명과 외야 2명으로 배치합니다. 내야 공격수는 중앙에, 외야 2명은 사이드에 위치합니다. 내야에서 한쪽 외야로 패스를 보내면 외야는 공을 받자마자 다시 내야에게 패스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편 외야에게 공을 연결하고 반대 외야는 다시 내야에게 리턴 패스합니다. 이 순서로 공이 돌아오면 1회 성공으로 계산합니다. 끊김없이 V자 모양으로 패스하여 5번 연속 성공하면 미션 성공! 이때 공을 흘리거나 패스를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실전과 같이 연습하기 위해 오버라인 파울에 주의하며 연습해보세요. 패스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공이 끊기지 않는 리듬을 만들며 V자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챌린지의 핵심입니다. 또한 시선은 공의 움직임을 따라가되 팀원의 타이밍을 읽으며 호흡을 맞추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팀워크가 맞아야 공격의 흐름이 살아나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미션 시작! 실전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미션 성공입니다. 이번에는 패스 흐름과 이동 리듬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쇄도잉 사이드 어택 챌린지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내야와 외야의 유기적인 패스 연결로 전술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팀워크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드 공간을 활용한 공격 전개 능력과 타이밍 감각 또한 강화할 수 있어요. 먼저 5인 1조로 팀을 구성합니다. 내야 중앙 공격수가 외야 공격수 1명에게 패스하면 외야 공격수는 패스를 받자마자 내야 사이드 공격수에게 패스하며 가까운 사이드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내야 사이드 공격수는 이동한 외야 공격수에게 리턴 패스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외야 공격수는 패스를 받자마자 목표물을 향해 공격합니다. 이렇게 반대편 사이드도 동일하게 진행하며 패스 미스 없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양쪽 목표물을 명중합니다. 패스 미스 없이
양쪽 목표물 모두 명중시키면 미션 성공!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면 공격의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패스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외야수는 목표물보다 앞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두세 발짝 뒤에서 위치해야 해요. 섀도잉 사이드 어택 활동의 핵심은 패스하며 이동하고 공격하는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이 끊기지 않게 흐름을 이어가야 진짜 전술로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타이밍은 승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패스를 받는 즉시 공격할 준비 자세를 유지하세요. 실전 경기에서는 내야 공격수와 외야 공격수의 눈빛 교환이 중요해요. 시선만 봐도 다음 패스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빠르게 공격 전환이 가능하도록 양쪽 사이드를 번갈아가며 훈련해보세요. 연습할 때는 하나, 둘, 셋 같은 리듬콜을 맞추면 패스 템포가 안정되고 팀워크가 향상될 거예요. 그럼 미션 시작! 실전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미션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외야의 다양한 공격 전술을 만들어 전개되는 M패스 챌린지입니다. 내야와 외야가 번갈아가며 M자 형태로 공을 주고받으며 끊기지 않는 패스 흐름과 정확한 타이밍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내야와 외야를 연계한 복합 전술을 이해할 수 있고 공격 전개 능력 또한 향상될 거예요. 먼저 5인 1조로 팀을 구성하고 시작은 내야 중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야 중앙 공격수가 먼저 외야 팀원에게 패스를 보내면 외야는 공을 받자마자 가장 가까운 내야 사이드에게 연결해 흐름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내야 사이드가 다시 외야에게 리턴 패스를 보내면 한 번에 작은 왕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외야는 다시 내야 중앙에게 공을 되돌려주고 내야 중앙은 반대편 외야에게 방향을 바꾸며 패스를 전환합니다.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같은 흐름을 반복합니다. 외야가 내야 사이드에게 연결하고 내야 사이드가 다시 외야에게 리턴하며 마지막으로 외야가 중앙에게 패스를 주면 한 번에 M자 패턴이 완성됩니다. M자 모양으로 패스 왕복 2번 성공하면 미션 성공! 활동 중에 공을 흘리거나 패스를 놓치면 처음부터 재도전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경기할 때는 공격의 리듬을 유지해주세요. 내야와 외야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패스 리듬이 안정됩니다. 패스 방향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시야는 넓게 확보하고 잡는 동작은 짧고 빠르게 전개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 수비 인원이나 위치에 따라 즉시 내야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패스 후 리턴하여 중앙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유지해주세요. 정확한 패스를 먼저 완성한 다음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원 간 시선과 타이밍을 공유하는 것은 필수예요. 팀원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팀 공격의 패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미션 시작! 실전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미션 성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구의 필수 공격 기술을 익혀볼 시간입니다. 먼저 선생님의 신호에 맞춰 수비 대형에서 공격 대형으로, 그리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연습을 합니다.
피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전환 속도예요. 대형을 빠르게 바꿀 수 있어야 앞에서는 빠른 공격이 이루어지고 뒤에서는 안정적인 커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외야 공격수를 지원하는 커버 연습입니다. 선생님의 신호가 정면, 왼쪽, 오른쪽으로 주어지면 곧바로 대형을 바꿔 빈 공간을 메워야 합니다. 외야 공격 방향에 따라 내야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공이 빠지지 않도록 커버 라인을 유지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를 살펴볼게요. 사전에 포지션이나 역할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공격과 수비 전환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공을 잡아야 할지 몰라 서로 손을 뻗다가 패스를 놓치고 팀 전체의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선 공격수의 아웃으로 생긴 빈자리를 메우지 않는 경우에는 외야 패스가 끊기고 공격 대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학생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할 경우에는 공이 뒤로 빠졌을 때 아무도 커버하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공격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정석은 이렇습니다. 외야 공격수, 1선 공격수, 2선 보조 공격수, 3선 커버수까지 역할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포지션과 위치가 명확할수록 선수 간 공 소유권 및 이동 혼선을 줄일 수 있고 공격과 수비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팀만의 대형을 정리하면 공격 성공률이 크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자리를 채울지 미리 약속해두는 것이 전술의 시작입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면 경기 중에도 혼란 없이 공격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3선 라인은 외야 공격수가 이동할 때마다 함께 움직이며 그물망 커버를 유지해야 합니다. 뒤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진짜 팀 수비의 시작이에요. 외야 공격수는 팀의 핵심 공격수, 1선 공격수는 패스 연결 핵심, 2선 보조 공격수는 공격과 수비 지원, 3선 커버수는 후방 안정화 역할로 포지션을 정확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각자 선수 개개인의 실력과 특기를 고려하여 포지션을 결정해보세요. 누가 앞으로 나가고 누가 뒤를 메우는지 상황별 움직임을 미리 약속해두면 경기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또 외야 공격수의 이동 방향에 맞춰 대형을 변화시켜보세요. 외야 공격 방향으로 몸을 틀어 일직선 패스라인을 만들고 내야 전체가 사이드, 대각선으로 함께 이동해 빈틈을 줄여야 합니다. 외야 공격수 1명, 팀의 핵심 공격수로 가장 공격력이 뛰어나고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가 맞습니다. 외야에서 정확한 패스와 강한 공격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 내야 선수들이 아웃되면 함께 외야 공격을 담당합니다. 1선 공격수 3명, 외야 공격수와 유기적으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내야 공격을 연결하는 핵심 라인입니다.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을 가진 선수가 위치하며 공격 전환의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2선 보조 공격수 2명, 1선 공격수들이 놓친 공을 즉시 커버하고 1선 공격수가 아웃될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해 공격에 참여합니다. 공격과 수비를 모두 지원하는 전환형 플레이어입니다. 3선 커버수 6명, 코트 후방에 넓게 포진하여 외야 공격수의 공격이 빠지지 않도록 그물망형 커버를 형성합니다. 공이 뒤로 흘러도 곧바로 수습해 공격권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수비 라인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무조건 공격 피구 경기를 진행해 볼 거예요. 공격의 흐름을 끊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가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예요. 한순간의 주저함 없이 공격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먼저 경기는 양 팀으로 나눠 진행하며 5대5 또는 7대7처럼 동일한 인원으로 팀을 구성합니다. 선공팀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며 각 팀 선수들은 10m 내야 라인 뒤에 일자 대형으로 서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선공팀은 먼저 공격할 선수를 정한 다음 공을 잡은 선수만 중앙선 뒤에서 상대팀을 공격합니다. 공격에 맞은 선수는 아웃구역으로 이동하고 수비에 성공하거나 상대가 잘못 던진 공은 즉시 회수하여 역습 공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진행하고 상대팀 선수를 전원 아웃시키는 팀이 승리! 주의할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첫째, 공격 시 라인을 밟거나 넘어가게 되면 오버라인 파울로 처리되고 해당 공격은 무효가 되고 공격권이 상대팀으로 넘어가게 돼요. 둘째, 수비팀은 캐칭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발이 동시에 떨어지면 공격팀에게 재공격 기회가 주어집니다. 셋째, 얼굴을 향한 공격은 절대 안 돼요. 안전과 공정성을 지키며
상대를 배려하는 경기 진행이 필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본 활동들을 한눈에 살펴볼까요? 개인 챌린지에서는 사이드 어택 챌린지를 통해 수비의 빈틈을 노려 빠르게 사이드로 이동하고 공격하는 방법을 배웠고, 팀 챌린지에서는 V패스 챌린지를 통해 외야 공격수가 2명일 때 패스를 V자 모양으로 연결하여 수비 대형을 흔드는 전술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쇄도잉 사이드 어택 챌린지를 통해 측면 수비수의 시야 밖에 숨어 있다가 패스 타이밍에 맞춰 순식간에 사이드를 제압하는 전술을 배워보았습니다. 마지막 M패스 챌린지에서는 내야와 외야를 번갈아가며 M자 형태로 끊기지 않는 패스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어진 필수 기술 익히기에서는 팀이 공격권을 가졌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각 포지션별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배웠고, 수비 공격 대형 전환을 익힌 다음 외야 공격을 커버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마지막 경기 활동에서는 무조건 공격 피구 게임을 통해 실제 경기 상황에서 빠르고 강한 공격 전개와 재빠른 수비 전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죠. 여러분, 피구에서 공격의 핵심은 강력한 불꽃슛만이 아닙니다. 내야와 외야가 호흡을 맞춰 유기적으로 패스를 연결하고 상대 수비 대형을 흔들며 다양한 방향으로 공격하는 팀워크 기반의 공격이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했나요? 공격 대형을 유지하면서 빈자리를 메우고 팀원들과 함께 전술적인 공격을 완성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팀워크 마스터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여러 가지 피구 활동에 도전해봅시다. 또 만나요. 안녕!